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셨습니까? 참 다들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참 올해 크리스마스는 안타깝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었네요. 또한 기온도 생각보다 그렇게 추운 그런 날씨는 아니었는데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말에 무려 체감 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연말에 각별히 추위와 건강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테마단의 종목군들의 변동성과 상승폭, 그 다음에 이런 테마주 내에서의 상대 강소가 어마무시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뭐 정박자만 잘 타면 또 매매만 잘하면 참 떼돈 벌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딱 포모에 또 빠지기 쉽고 또 연말에 갈수록 좀 네임도 있고 좋은 종목군들이 돈도 잘 벌고 거평도 좋고 뭐 나쁠 거 하나 없는 종목군들이 자꾸 그냥 하염없이 밀려버리죠. 또 힘도 없이. 그런데 이런 테마단의 종목군들의 상승폭이라든지 이 상대 강도는 월등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심리를 막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는 지금 연말의 장세가 국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놈은 그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으로 딱 정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연말만 되면 여전히 여전히 바뀐 게 지금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뭐 역으로 이용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갈수록 특히 이제 대주주 기준이 딱 이제 마감이 되는 권리락일 전까지 매해 정말 이번은 아니겠지 생각을 해도 여전히 이번도 긴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는 게 참 많아요. 상식 밖의 뭐 종목의 흐름도 되게 많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매해마다 좀 반복되는 현상이고 또한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또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현혹돼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만 하지 말아라. 적어도 그것만 하지 않으면 이런 장에서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이익 내기는 더 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뭐 우량하고 좋은 회사들이 하염없이 힘이 빠지면 모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런데 예? 다른 종목군들이 엄청 막 뜨겁게 움직여요. 장중에.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급한 투자자들 그리고 빨리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팔고 간단 말이죠. 그쪽으로. 근데 내가 팔고 갈 정도로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을 팔 정도로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뜨겁게 타올라서 막상 진입을 하면 그 종목군들은 10종 팔고 여러분들한테 고통만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시장은 바라는 거고요. 그렇게 항상 진행이 되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에 깡통 차기가 딱 좋은 시장이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내 위치가 오지 않으면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면 철저하게 배제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파도에 타면서 즐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차라리 종배를 해라. 이럴 때는 차라리 종가에 대응만 해라. 왜냐하면 종가에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뭐 그 다음날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시가가 뜨던지 시가가 떨어지던지 시가가 뜨면 뭐 적당한 구간에서 매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다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종배를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 다음날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라고 종가 베팅을 들어왔는데 만약에 떨어진다 내 손절의 기준이 얼마다 그 기준점에 닿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 손절선에 닿지 않는다 좀 버텨보고 올라오면
내가 어차피 이 종목을 바로 갭이 들 것을 예상하고 샀는데 갭이 들지 않았다. 본전에 잘라버리고 내가 틀렸으면 인정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종배 트레이딩의 방법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 시장 자체가 수익이 막 이렇게 잘 되고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수익 매매를 해서 막 잘 되고 그럴 시장은 아닌데 그 수급의 꼬임이 이번 주 26일까지가 대주주 양도세 및 이 배당에 대한 권리 락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아니죠. 화요일 날 영상에 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12월 26일까지 약세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시장을 대응하셔라. 그리고 반도체는 종가 무렵에 좀 사라. 그리고 그날 화요일 날 대놓고 시간 외에서 일동제약 사라고까지 친절하게 언급을 다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그런 것 같아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서두르고 빨리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라고 매매를 막 많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종목군들 안에서 이슈가 명확한 종목 안에서만 대응을 하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한 2, 3주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숏이 매우 잘 먹히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좀 했었어요. 저도 뭐 보면 하림지주 굉장히 좀 나이스하게 먹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증권으로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시아베스틸도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 수요일 날이 좀 느닷없이 올라오길래 한진칼도 참 맛있었고 하나오션 바로 수요일이죠. 이런 대형주가 화요일날 올라오고 수요일날 오전에 풀장에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하나오션을 따로 설명을 안 드릴 예정인데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은 이 정도까지 급등할 일은 아닙니다. 왜? 이번에 두 척의 이 함정이 발주가 되는데 그게 이미 허밀턴,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이 군함 건조하는 조선소에 발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 조선소와 MOU를 맺은 거는 현대중공업이고 내년에 현재 2배까지 확대되는 걸 4배로 늘린다라는 것은 현대중공업과 하는 거고 나머지 조선사를 또 삼성중공업이랑 MOU를 맺은 2개의 조선사가 그 함정을 다 맡았는데 트럼프가 하나를 외쳐버리니까 하나가 날아간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수급이 들어왔고 트럼프가 외쳤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오션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모든 구체적인 문건과 그 외국계 전문가 모든 내용의 근거를 보면 하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하나를 외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이게 맞지 않는 시장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수급이 지배하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은 이상과 상식과 벗어나는 시장의 흐름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기준을 가지고 보면 돼요.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차트를 차트로 기준을 잡는 거죠. 결국 차트로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만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말까지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확인하시고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는 마이크로니 반도체 좋은 이슈가 사실 굉장히 많이 주말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따 뭐 이 이슈 그냥 뉴스로 그냥 함께 보도록 하고요. 26일 권리락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만약에 미 증시가 올랐더라도 좀 더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서 좀 더 밀릴 수는 있는데요. 수요일날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안 사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안 사는 거 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좋은 종목군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위로 안 사니까 주식이 빠졌구나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지, 아래로 공격적으로 팔거나 그런 거는 좀 못 느꼈다. 이 말은 그냥 누군가가 팔아야 되는 거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구태여 내가 위로 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였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별로 겁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올해는. 자, 로봇 쪽에서 현대의 이 아틀라티스가 이제 CES에서 공개를 하죠. 근데 또 LG가 티저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 홈 로봇 클로이 로봇 손을 가지고 있는 가사용 휴머노이드 봇이 이제 나온다. 이건 약간의 신선함을 좀 저는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였을 거예요. 그 유니트리였던가요? 에지봇인가? 에지봇인가 유니트리인가 모르겠는데, 한 그 영상에 이제 미국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한 영상에 이제 뭐 후라이를 하려고 하다가 주방 다 때려 부시고 입구에 들어와서 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신 거울 부시고 막 그런 영상이 좀 있었던 영상인데, LG의 홈 로봇 티저 영상 약간은 신선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사실 삼성전자의 독일 ZG4의 이 아다스 부분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 100% 자율주행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다스 운전 보양, 그러니까 그 보조 장치죠. 흔히 말해서 앞 측면, 네, 이렇게 띠디디디디 울려주고 스마트 컨트롤러 시스템을 담당하는 건데, 이제 이 회사가 원래 하는 거는 글로벌 스마트 카메라 1위 기업을 삼전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하만에서. 근데 이거를 뭐 자율주행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전에 이슈가 24일 날 현대의 정의선이 포티두닷의 자율주행 시연을 보는 참관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전에는 에이테크 솔루션이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갔고, 오후에는 정의선 이슈가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시장은 뭐 답 나와 있지 않나 싶네요. 나머지는 천천히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자, 간밤 미국 시장 보면은 뭐 다우 0.6%, S&P 500이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아직 신고가는 아니고요. 3대 지수 다 강세였기 때문에 미국은 철저하게 산타 랠리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모든 게 그냥 산타의 축복인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독보적으로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쳤다. 이게 이제 좀 국내 증시에는 좋은 거고, 우리나라 시작은 0.7%가 빠졌는데 MSCI 한국 지수가 2%가 넘게 올랐죠. 그건 환율 덕분에 오른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 덕분에. 그래서 딱 그 정도 선이었구나 라고 봐야 되고, 대신 야간 선물은 보면 많이 안 올랐단 말이죠. 0.22%, 즉 환율에 의해서 MSCI 지수는 2. 몇 프로가 올라왔는데 야간 선물은 0.2%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강한 건 아니다. 본장에서 선물이 584, 그 다음에 야간 선물은 586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이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구나, 아직도 수급 논리인가, 이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는 뭐 전강 후 약이 맞죠. 특히 코스닥 뭐 계단식 하락 나와버렸고, 뭐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약세지만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크리스마스 이브 미증시 다시 한번 S&P 신고가 산타랠리 진행. 최근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은 마이크론이다. 한국도 사실 코스피 지수나 삼전 SK 하이닉스 차트는 거의 똑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동행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은 신고가를 뚫어 놓았고 삼전과 닉스는 아직 신고가를 뚫지 못한 상황이다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뉴스 앞으로 종종 올려드릴까 하고요. 텔레그램도 내년에는 좀 다시 재정비를 좀 할까 합니다. 카페에다 글 올리는 게 상당히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 뉴스라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천차만별이죠. 뉴스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탁탁탁 공유해 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목이 올랐네 공유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돈이 될지 안 될지는 경험이에요. 제가 봤을 땐 경험. 수많은 시간을 뉴스를 본 사람이 더 잘 보겠죠. 자, 일단 LG전자 가사 노동 자동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느낌은 있는데 요 친구들의 주가는 느낌이
높다라는 거, 높다는 점이 약간 애로사항인데, 최근에 워낙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이 로보스타가 지금 시가총액이 4조 1천억, 이거 올리려면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돼요. 최근에는 로보티즈는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 절대 못 올라간다. 로보스타가 만약에 올라갈까? 이건 시총이 6천억. 가능성은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의 AI 성능을 가는 GPU 내지의 XR 로봇으로 생태계 확장을 한다. 아직 100% 성공을 한 건 아닙니다. 개발 성공이 아니라 개발의 1단계를 성공을 한 거죠. 양산은 2028년도에 하겠다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여기도 약간 새로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금 추가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도 29조에 그로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는 LPU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LPU 추론의 강점이고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에이직 영역을 타켓을 하고 있고 추론 영역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자율주행 정의선 회장 근데 이제 시승을 마쳤고 포티투다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탑승한 정의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시승 후 또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가 일단은 슈어소프트가 금요일날 NXT에서는 올랐어요. 현대오토에버가 후반에 올랐다. 두 개가. 그리고 시간에서는 SOS랩이 2%가 상승했다. 세 종목이. 근데 퓨런티어는 현대와 연관이 없죠. 퓨런티어는 얘는 떨어졌다. 그럼 퓨런티어랑 에이티크 솔루션은 어찌 보면 삼성전자 이슈로 올랐던 거일 수도 있고, 슈어나 현대오토에버나 SOS랩의 상승은 현대차에 대한 기대로 올라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NXT가 되니까 슈어소프트가 아침에 한 번 정도 쫙 튕길 수도 있어요. 튕기면 매도겠죠. 튕기면 매도겠죠. 그리고 반도체 쪽에 좋은 이슈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한 상주하여 공급을 호소한다. 삼성과 SK 물량 못 따오면 해고도 시킨다. 근데 이거 이미 해고됐대요. 해고. 구글 임원과 이 구매팀이 전부 해고돼서 새로 판 꾸려가지고 한국에 보냈다. 왜? LTA 롱텀 어그리먼트를 못해서. 그래서 메타, 구글 등등 전부 다 한국에 와서 추가로 물량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퇴짜까지 당했다. 굉장히 내용들 좀 상식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팩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은 이제 시황적으로 반도체를 더 이상 뺄 곳은 없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과 닉슨은 외국인 비중이 크고 이렇게 개인들이 좀 판단해서 안 움직이지만 이 코스닥의 종목군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후공 중 하나랑 저는 지금 그다음에 장공정 장비단의 한 종목 두 종목을 좀 바라보고 있고, 기판 쪽은 좀 솔직히 볼까 말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금요일날 종배를 좀 해보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종배를 좀 들어가고 금요일날 더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어떨까.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제한된 하락이다. 더 떨어지기가 이게 시황이 이게 쉬울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더 떨어지기가. 그리고 로봇하고 너무 강하긴 한데 정말 그래, 그 미래에 모건 스탠리가 말한 5천조 시장 정말 경이로운 숫자죠. 경이로운 숫자고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냐고 여러분들. 예? 그리고 거기에 아직까지 개발도 못한 회사들이 2조를 넘고 하면 이걸 더 올리는 게 맞냐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테마의 자체가.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이 10조를 찍었죠. 금양이라는 종목이 10조를 찍었어요. 주식시장은
어떤 일도 가능하죠.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유연하게 봐보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유연하게 봐보려고 하고요. 어디까지 봤지? 자, 반도체 마이크론 폭등과 기사들 나오면서 뭐 빅테크 뭐 내용들 나오는데 일단 대형주는 문제가 없는데 빠지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투경이 아직 안 풀리고 있죠. 밀리면 매수하면 좋겠는데 안 밀릴 것 같아요. 계속 안 밀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보려고 한다. 그리고 엔비디아 그로크 이슈가 TPU 설계 뭐 아무튼 이게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를 한번 땡길지 이런 점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차피 아침에 움직이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새 판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어? 그럼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뭐 가온이든 뭐 삼성향 종목이든 간에 수급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이슈로 움직이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장의 전략을 짜보는 거죠. 자, 자연주행 관련해서 수요일 원래 정의선 42닷 시연 일정이 있었는데 아침에는 삼전에 깜짝 아다스 기업 인수로 인해서 사실 이건 자율주행 회사가 아닌데 일단 굉장히 좀 강하게 당겼습니다. 이 오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선 관련해서 움직였고 창간 이후 적극적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아침까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이고요.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현대 무벡스 그냥 대단하게 음봉을 먹고 올라오면서 지난번에 클로봇이 그러한 음봉을 만들고 나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고 음봉 잡아먹으니까 슈팅이 나왔죠. 현대 무벡스도 딱 차트 관점에서 그런 음봉 먹고 나오니까 슈팅이 나온 겁니다. 예. 저는 로직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 로직을 움직일 수 있는 시황도 어느 정도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땡길 수 있었구나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LG 홈 로봇 클로이드 티저 영상이 공개됐고 가정용 가사 로봇 나름 국내에서는 신선한 이슈다라고 판단합니다. 가사 로봇 쪽은 일단 글로벌리하게 유니트리가 나왔다가 팔렸어요. 그 영상 그 로봇이 판매되는 로봇인데 사갖고 와서 이제 다 때려 부수고 한 영상들이 막 공유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 아직 좀 안 나오고 있는데 나름 저는 좀 신선합니다. 로봇선이 공개되었다라는 것도 뭐 신선한데요. 뭐 로봇선이면 로봇 뒤집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뭐 시나리오 작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LG가 하니까 LG 계열의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그 외 엔젤 로보틱스도 있는데 거기는 의료용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두 개 정도 안에서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수요일날 상한가 들어간 우린 PTS 정도 있겠네요. 자, 제약바이오 쪽은 단기적으로 조금 좀 답답함을 저는 좀 느끼고 있는데요, 종목들에. 왜냐면 알지노믹스가 화요일날 이미 1조 3천억 대금을 터뜨리면서 움직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수급을 하나의 종목에서 지금 뺏기고 있다라는 거죠. 알지노믹스한테. 그런데다가 수요일 날도 대금 8,400억이 터졌습니다. 연 이틀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을 많이 지금 뺏겼다. 그러면은 이슈적으로 좀 신선한 이슈가 뭐가 있냐? 최근에는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FDA 승인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동제약이 가장 무난한 선택지였습니다. 일동제약이 가장 무난했고 상거일 연속으로 좀 일동제약 종배로 좀 끌고 넘어왔고 뭐 금요일날 수요일날은 아침에 팔고 일부 남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고 위에서 좀 더 팔고 꼭지점에서 안 팔고 좀 하다가 아무튼 오후에 좀 올라올 때 전력 매도하고 좀 마무리를 지었는데 좀 아쉬운 매매였어요. 근데 다시 안정되면 하루 이틀 있다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마 쪽은 계속 경구 쪽 위주로 보는 게 조금 지금은 맞는 시장인 것 같고 그 외 제약바이오들은 나쁜 건 아니다. 나쁜 게 있어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요. 반도체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조선 수주잔고 많고 한데 많이 올랐죠. 그게 안 좋은 거고 방산 좋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최근에는 추가 수주가 폴란드 이후에 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량의 수주가. 그게 안 나온다면 과거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전력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전력이 뭔가 이상합니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 센터, 에너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GV 빼놓고는 다 안 좋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다 안 좋죠.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볼 만한 거 사실 로봇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꿈을 먹고 가는 거 빼면 제약바이오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개별 종목군들이잖아요. FDA 신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개별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약 말고는 뭐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시장이. 자, 우주항공 이건 정말 세력들이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급등을 시켰는데 이상하게 폭락을 너무 심하게 맞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로 인한 광기로 주가들을 다 끄집어 올렸다라는 느낌 좀 강하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아서 올렸다기보다는 물려서 쳐 올리는데 시장 자체도 갈 게 없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변동성을 엄청 크게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내리고 있고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노스페이스가 발사가 실패하면서 이노스페이스는 고가 뭐 20% 18,000원에서 1,500원까지 딱 6분 걸리던데 그 시간대에 다 폭락한 거죠. 그냥 그때 싸그리 폭락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페이스X IPO랑 예? 나머지 종목군들이 도대체 이노스페이스랑 뭔 상관인데 지금 빠졌냐 이거지 여러분들. 이노스페이스를 보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 상승한 게 아니었는데 떨어질 때는 이노스페이스의 발사 폭발로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간 것이다. 미래에셋 벤처가 40억을 투자하든 4천억을 하든 스페이스 X IPO로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로켓을 쏘겠다라는 것과 소재 기업하고는 또 미래에셋 벤처랑은 또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느닷없이 다 같이 폭락을 해버렸으니 반등이 좀 셀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좀 합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시장은 유연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하고 상승할 때 이 폭발력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테마는 S급 테마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름 신선하죠. 2024년도 2025년도에 못 갔고 정부에서 우주 이쪽을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나 우주청으로 격상하면서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예산도 대폭 늘려놓은 상태에서 세계 1위 부자가 역사적인 또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는 결코 짧게 끝날 테마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메가톤급 테마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가름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금값과 은값이 전부 다 신고가를 칩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뭐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STO 관련된 뭐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과거의 종목군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카카오페이나 다날이나 뭐 LG CNS나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쳐다도 볼 가치가 없다. 그런 거 볼 바에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공부라든지 좀 더 가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딱 답이 나왔잖아요 시장에서. IT센 글로벌 금 얼마 전에 한국은행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 10톤 싸놓고 현물 싸놓고 10조짜리 금 스테이블 코인 금 거래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강하게 움직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요일날 수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해지성으로 좀 더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IT센 글로벌 좀 살아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피는 그냥 신규 상장주인데 이 투명 교정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신고가 만들었구나. 프로티나도 의료 AI 쪽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차트 관점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차트 관점에서는. 자, 종목군들 좀 더 보면서 그냥 마감하도록 할게요. 지수는 코스닥은 지금 사실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코스닥 ETF가 좀 안 좋네.
얼마 빠지진 않았는데 지수는 ETF가 조금 안 좋은데 이것도 연말 딱 돼가지고 다 돌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저는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사실 이 상단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넘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냥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그냥 끝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주가의 위치는 이렇게 하면서 뭐 1차적으로 급등하고 눌렸다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올리고 나면 그러니까 신고가까지는 갈 수 있는데 올리고 났을 때 이 고가를 바로 이탈하면 그때가 굉장히 위험하죠. 개인들이 물리기가. 그래서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사실은 보고 돌파하면서 분할 매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은 이런 구간들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형주 기준에서 어디서 산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산다. 주식은 다른 거 아니다. 아주 심플하게 저는 언급을 드렸어요. 대형주는 정지가다. 볼밴 하단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횡보할 때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아라. 변동성이 좁아졌을 때 폭등을 한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쭉 수평 그리고 하단에서 사라. 여기는 저항이니까 매도겠죠. 그거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게 돌파해버리면 이제 방향이 바뀌는데 이 수렴의 기간이 좀 적어서 돌파하더라도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종목이 그냥 단순하게 차트로 봤을 때는 많이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단에 사라 상단의 저항이다. 이게 이제 뚫리면 일시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가 또 저항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마이크로는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금요일날 두산이 좀 좋았습니다. 아침에 두산이 인수합병 이슈는 참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아침에 좀 잠깐 저도 하고 회원님들한테 바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순간 돌파하고 여기서 좀 밀릴 때 딱 사면 좋은데 아침에 그 NXT에서 아주 빠르게 80만 원 돌파하자마자 순식간에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와 버려가지고 그냥 돌파로 끝났고 이거는 여기 이렇게 피레침 있죠. 이거는 정규장에서 엄청 빨랐어요. 갭 들고 한 4, 5%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두산 이렇게 있었다. 반도체는 사실 뭐 그 전에는 이수페타시스가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공매도가 너무 빡세게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쉽지 못한 상황이고 PSK라고 전공정 장비 단의 종목 일단 좀 밀리면 지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여기서 박스권 좀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안 깨야죠. 여기서 안 깨야 됩니다. 안 깨야 되고 이 자리는 안 깨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자리는 사실은 깨면은 좀 그닥 좋지는 않죠.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해 놓고 움직이는데 빼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찍고 이렇게 돌파하기를 바라고 지금 좀 들어가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신텍이나 뭐 TLB나 솔직히 그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흐름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서 중소형주를 한 번에 다 같이 돌려줘야 되는 그런 숙제를 좀 떠안고 있는 거 아닌가. 반도체 쪽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부터 좀 볼게요. 알테오젠이 금요일날 뭐 2.3% 장중에 3%까지 좀 밀리면서 알테오젠의 하락이 좀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좀 딛고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과한 하락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바닥 잡아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는 뭐 이거는 거의 빠진 게 아니죠. 거의 빠진지도 않은 것 같고 여기는 근데 지금 이쪽이 재미가 없어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사실 거의 안 빠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야금야금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종목군들이 좀 밀린 거라 좀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밀린 거라 좀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또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기 때문에 SK 바이오팜도 이 구간에서 만에 하나 추가로 더 밀린다면 여기 음봉 구간을 좀 깨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밀린다면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방향을 바꿔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떨어지면 매수로 봐야 된다. 일단 좀 지켜보고요. 매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로봇주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신고가 한번 치고 나서 지켜줘야 될 자리는 49만 원이었는데 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은 수급이 바뀌면 또 올라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LG까지 말이 나왔잖아요. 현대, 아틀란티스, 그 다음에 LG, 클로이, 그리고 삼성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삼성에도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 과도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고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가는 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는 않은데 뭐 장중에 본다든지 뭐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슈가 로보티즈에 좀 터졌는데요. 주가의 위치는 낮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 주식을 다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와 주면 모르죠. 움직일 수 있을지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최근에 로봇들 흐름은 명확합니다. 클로봇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여기 악성 매물대 음봉 있죠.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이후에 하루 쉬었다가 요 급등 이후에 하루 쉬었다가 대량의 프로그램 9천억짜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로 90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점 만들고 있다. 현대무백스가 어떻게 올라갔냐? 여기 윗골이 잡아먹는 이 음봉, 흔히 말하는 곡점에서 음봉 매집 이후 1조 가까운 대금 3일.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상승 안 하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빠질 개연성.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비슷한 지금 차트를 찾아내야 되겠죠. 지금 이런 비슷한 류의 차트를 이게 약간은 지금 프로티나에서 이런 것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주식은요 이 앞에 있는 음봉을 넘기면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데 프로티나가 일단 종가상으로는 이 앞에 악성 매물대 음봉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일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날 내일 이런 거를 만약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려준다면 또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은 좀 넣어놨고요. 금요일날 이제 우린 BTS가 로봇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차트의 위치는 또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한 좀 넣었는데 차트의 위치가 좋아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상인데 이 상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에서 상이 나와서 아마 갭이 약하게 뜨면 이 관성에 의해서 한번 쭉 당겨버릴 수도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흐름을 좀 봐보는 것도 급등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보는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도라든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그냥 네임밸류가 있는 종목군들은요 이상하게만큼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못 받는데요. 이 구간에서 길을 모으면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CES에서 액추에이터 실물을 공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한라캐스트가 금요일날 12% 정도 올라왔는데요.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을 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음봉을 넘기면서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면서 내가 단기 매매를 한다면 이런 종목 안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고요. 자, 일동제약 제약바 안에서 일동제약 일단 일동제약도 어찌 보면 이 구간에서부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날 그러니까 종가 무릎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다 팔고 또 종가에 사서 그러니까 저가에 사줬죠. 사서 시간에 좀 더 사고 올라올 때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도하고 다시 사서 여기서 좀 팔고 사서
사서 못 가길래 여기서 전량 매도 하고 일단 마무리를 졌는데, 지금 딱 보면 이 위치가 저항이 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밀릴 수도 있다. 밀리면 내 2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지지가 되면 그때 대응 전략을 짜보는 거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판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보겠지만은 좀 높아서, 근데 중국분들이 지금 미친 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강하구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슈어소프트테크가 이제 현대 계열인데 거래가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죠. 이 긴 박스권이 일단은 뚫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뚫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한번 아침에 이렇게 슈팅 나오는지, 나오게 되면 아침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쭉 올렸다가 죽고 끝날 확률은 높아요. 끝날 확률은 좀 높습니다. 그리고 SOS랩도 현대차 이슈를 좀 붙여서 올라왔었는데 차트미인주로 좀 올라간 거고, 퓨런티어는 현대차도 삼성도 뭐 이슈 하나 안 붙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차트도 역배열에다가 뭐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약한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좀 길게 뽑혔네요. 자, 그럼 내일도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